3강 1번은 EBS의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에 이제 원문을 가져왔고, 이 원문을 문제의 유형은 제목 유형으로 이제 살짝 바꿨고, 제목을 만드는데 객관식은 아니고 주관식 형태로 본문에 있는 한 단어를 변형을 해서 이제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야. 수능 영어 문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키워드를 찾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오는 뭐 목적, 주장, 요지, 제목, 주제, 함축 의미 추론, 그리고 또 이 빈칸 추론, 그리고 40번 문제로 나오는 한 문장 요약, 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 키워드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국 키워드만 잘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키워드를 찾게 되면 빈칸도 풀 수가 있고 이런 제목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뭔가,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일단 찾아내는 거지. 자, 이 지문의 앞부분은 이 꼭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EBS에서는 이제 생략을 한 부분인데, 원래 시작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지문이 Palette is a homophone for the term palette. 팔레트라는 말은 팔레트라는 이 용어의 호모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일단 호모폰이라는 거는 호모라는 거는 똑같은 이라는 얘기니까 same 같은이 되겠고, 폰은 사운드 소리지. 그러니까 한자로 하게 되면 동음이 되겠지. 같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야. 발음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팔레트가 뒤에 있는 이 팔레트 발음이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똑같은 거고, 앞에 있는 팔레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팔레트라고 하는 거지. 팔레트.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팔레트란 말이야. 여러 가지 물감을 거기다가 짜놓고 섞어서 이렇게 붓으로 찍어서 이제 쓰는 그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되겠고, 뒤에 있는 팔레트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줬어. signifying 분사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분사 구문, 내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관계 맺어주는 분사, 절과 관계를 맺어주는 분사니까 이제 관계 분사라는 용어를 나는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어. 관계 분사. 앞에 절하고 관계를 맺어줘. 자, 그러면 이 팔레트가 signifying 뭘 의미하냐면은 both A and B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 뒤에 있는 이 팔레트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A는 입의 천장이지. 그리고 B는 미각이야. 그러니까 입천장 그리고 미각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 팔레트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A와 B 입천장과 미각 두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란 얘기야, 팔레트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더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생략을 했고, 뜻 따라서 이 팔레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입천장, 미각. 자, 이 팔레트는 무엇을 위한 팔레트냐면은 chef's creative endeavors. 요리사의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팔레트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음어를 이용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가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셰프, 요리사는 무엇을 이제 요리를 할 때 뭘 이용하냐면은 이 요리사는 팔레트, 입천장을 이 미술가의 그 팔레트처럼 이용한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동음 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리사 쪽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Crushing the tongue against the roof of the mouth. crush는 어디다가 대고 이제 으깨는 거지. 짓누르는 거. 혀를 against 어디다가 대고 이제 짓누르는 거지. 입천장에다가 대고 짓누르는 것이 crushing. 이때는 주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는 동명사가 되겠지. 이제 주어. 혀를 입천장에 대고 짓누르게 되면 이것이 drive는 이제 몰고 간다는 얘기야. 무엇을? food mass, 음식 덩어리를 drive into 어디로 몰고 가냐면은 taste bird니까 taste bird라는 거는 이제 봉오리, 새싹 이런 거니까 맛의 봉오리란 얘기야. 말 그대로 하자면 맛 봉오리. 한자로 하면 미류라고 하지. 혀에 이제 솟아나 있는
혀에 이제 올록볼록 이렇게 솟아있는 그 미뢰, 이 미뢰 속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this clamping or sucking motion, 이런 식으로 뭔가를 꽉 쥔다든지 싹 빨아들이는 동작이 되겠지. 이러한 동작이 intensifies, 이것도 clamping이나 sucking motion, 이때 sucking은 motion 꾸미니까 얘는 이제 분사가 되겠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경우에는 수식 분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crushing은 얘는 동명사였고 주어 동명사고, 여기 clamping이나 sucking은 모션을 꾸며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수식 분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는 크게 나누면 앞에서 나왔던 signifying 같은 관계 분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식해주는 수식 분사가 있다는 얘기야. 수식 분사. 꽉 죄거나 빠는 동작이 되겠지. 이렇게 빠는 움직임이 강화시켜줘. intensify. 그리고 prolong. 또 연장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롱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느린다는 얘기니까. 무엇을? flavor, 맛. 그 맛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면서 오래가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팰리트, 입에 있는 그 팰리트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맛을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맛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혀로 음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꽉 밀어주게 되면은, 조여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맛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팰리트에서 음식의 맛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끝이냐? 이게 핵심이냐? 다음을 봤더니 however가 나왔다라는 거야. 대조의 표현이 나왔어. 대조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별표를 일단 하라고 그랬어. 별표. 왜 별표를 하라고 하는 거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별표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이 지문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Taste also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the brain. 자, 이 맛이라는 것은 또한, 그리고 also라는 단어도 역시 또 중요한 말이라고 해서 이거는 추가를 나타내 주는데 순서를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내용상으로도 또 중요하기도 하다는 얘기야. 맛이라는 것은 또한 뭘 필요로 하냐면은 뇌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 있냐면은 맛이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냐면 팰리트였어, 팰리트.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부분 얘기는 팰리트, 이게 맛을 느끼는 곳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맛을 이 팰리트가 다 결정해 주냐? 그게 아니고 also, 자, 이 부분, 이게 뭐냐면은 바로 뇌가 또 개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브레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팰리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뇌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뇌가 개입하는 부분이 이제 대조로 돼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맛을 느끼는데 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제. 자, 그러면 뇌가 개입을 하는데 which must recognize, evaluate and categorize the stimuli from the mouth and nasal passages. 그러면 이제 뇌는 뭐를 해야 되는 곳이냐면은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categorize, 범주를 나눈다는 얘기야. stimuli, 자극, 어디서 오는 자극이냐, 그 입과 nasal, 코의 통로, 그러니까 입과 코의 통로로부터 나오는 자극이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입과 코를 통해 가지고 자극이 오는데 그 자극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범주를 나눠야 하는 뇌의 개입이지. 바로 이렇게 하는 그 뇌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뇌가 개입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뇌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또 핵심적인 그 이 안에 담겨 있는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The evaluative quality of taste, 맛의 평가적인 성질 또는 맛의 인식과 판단, 이것은 can be processed,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어디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냐면은 뇌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입에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뇌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맛의 어떤 성질을 평가를 한다라든지 또 맛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뇌가 하는 건 뭐냐면 맛을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평가하거나 뭔가 이제 판단을 내리거나 등등등, 자, 이런 거를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as with the visual imagery of painting, 여기는 무엇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비유지. 아까 맨 앞부분에서 화가의 팔레트하고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입의 팰리트를 갖다가 화가의 팰리트하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래서 그림 얘기가 나온 거야. 그 페인팅, 그림의 시각적인 이미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이 지문에서 만일 아까 그 앞부분을 빼려면 이 부분도 뺐어야 되는 거지. 화가 그리고 팔레트 이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냐면 앞부분에서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빼고 여기는 또 페인팅 그림에 관한 얘기를 남겨놓으면은 사실 안 맞는 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서 뭔가 변형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생략할 거려면 제대로 생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잘 안 맞은 거야. 앞에 뺀 것도 사실은 그 내용 이해에 이제 지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까지는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그걸 빼려면은 이 페인팅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그림의 이제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러하듯이 그 맛의 그 퀄리티 성질이라는 것은 assessed 평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맛의 성질은 평가가 되는데 뭐와 관련돼서 평가가 되냐? 그럼 자, 맛을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뭐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거야. 맛이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history of taste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의 역사야. 평가를 하는데 맛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림의 그 이미지를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지.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 비교해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이 맛의 성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도 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고 판단을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거가 있냐,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 맛의 역사야. 역사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거지.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은 한 개인의 어떤 맛, 또 한 개인의 이제 그 그림에 대한 평가 이런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보아온 그림 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 이런 거에 대한 기억 같은 거지.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와 관계를 따져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뇌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뇌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야. 평가할 때 기준은 바로 뭐냐면은 맛의 역사하고 관련지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이 뭐를 뭐 맛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을 이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많이 다양하게 다 먹어보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이지. 자, 그런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뭐 한 번, 두 번 먹어보고서 맛이 어쩌네 저쩌네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the pleasure or revulsion generated. 자, 이 부분은 또 생략이 됐는데 원문에는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먹었을 때에 generated 생성되는 이건 분사가 되겠어. 이제 후치 수식이 되겠지. 뒤에서 수식하니까 이것도 수식 분사야.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생성되는 플레저나 리벌전이지. 그러니까 맛있다. 플레저 쾌감. 리벌전은 반감이지. 이제 생성되는 쾌감이나 반감은 relate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In large part, 많은 부분 관계가 있다. 뭐와 관계가 있냐? Familiarity of the flavor. 그 맛의 familiarity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있다. 막 맛이 없다가 아니라 역겹다. 이런 거는 뭐와 관계가 있냐? 그 맛의 familiarity야. 그러니까 그 맛에 대해서 자기가 익숙한 거, 많은 부분 익숙한 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거면은 맛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 익숙함, 역사, 이게 키워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맛의 역사, 익숙함, 이게 키워드구나.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The tasting subject. tasting subject니까 이것도 분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명사를 꾸미지. 맛을 보는 그 주체는 흔히 judge,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 경험의 결과, 그 자기가 맛보는 그 경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러면 in opposition to or alliance with, 5월이니까 이제 둘이 대조가 되는 거야. 맛을 볼 때 평가를 하는 거면 opposition이면은 이제 대립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alliance면은 그쪽에 한편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 뭐하고? previous experiences, 이전의 경험이지. 똑같은 또는 유사한 맛에 대한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마디로 이전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그 맛에 대한 경험의 결과를 흔히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뭐냐? previous experience가 되겠어. 이전의 경험이잖아. 자기가 전에 먹어본 거. 이게 뭐야? 그 맛에 대해서 익숙한 거고 맛의 역사인 거지. 이렇게 이게 다 여기 이렇게 연관되는 것. 키워드들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야. This process.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defined as 뭐라고 정의될 수 있냐면은 syntax or semiotics of taste. 이거는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이쪽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야, 사실. 맛의 syntax, 구문론 또는 semiotics면 이제 기호학인데, 이거는 이제 언어학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비유적으로 또 얘기한 거야. 이번에는 이제 어느 쪽에 언어를 연구하는 그 언어학의 어떤 분야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는 그 맛의 구문론이나 또는 맛의 기호학,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구문론이나 기호학 이런 것의 핵심이 또 뭐겠느냐? 그러면 이거에 구체적으로 뭐다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고, 다만 이게 다 뭐랑 관계가 돼 있다는 거냐? 다 이게 그거의 구조, 역사 이런 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다는 거야. A chef or diner, 그 요리사나 다이너, 그 식사하는 사람은, 식객은 may rate a dish, 어떤 요리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better or worse니까 더 맛있다 또는 더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뭐보다 the last time이니까 지난번, the gustatory of composition was prepared니까 그 맛의 구성이 준비됐던 그 지난번이야.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비교해 가지고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비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또는 새로운 맛의 조합을 describe, 묘사를 하는 거지. 이제 뭐와 관련 지어 가지고 묘사를 하냐? 낯익은 것과 관련 지어서 그런 얘기야. 낯익은 조합이지. 낯익은 조합과 관련 지어 가지고, 즉 It tastes like chicken.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든 거지. 이제 이렇게 이거 치킨 맛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기를 이제 요리를 먹었다고 하면, 근데 그게 무슨 고기인지 이제 안 알려주고 이랬다고 쳐봐. 이제 그러면 먹어보고 이거 닭고기 맛 나는데 이런 식으로. 왜? 자기가 먹어봤던 거, 닭고기는 이전에 많이 먹어봤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먹어봤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맛의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비교 대조. 그게 뭐냐? 결국 한마디로 여기 나온 말이면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 역사, 비교 대조에서 낯익은 거냐, 새로운 거냐,
뭐 그전 거에 비해서 더 낫다, 더 맛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단락의 그 주제는 뭐냐? 그러면 맛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거는 1차적으로는 팰리트에서 느낀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럼 그 맛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뇌에서 한다는 얘기야. 그럼 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바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비교대주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거 그거하고 비교대주를 해서 평가한다. 그거를 한마디로 뭐냐? 맛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이게 주제가 되겠고, 다음 단락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맛의 경험이라는 것은 여기 또 또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또한이니까 이제 주제가 살짝 바뀌게 되는 거지. 또한 사회적이거나 집단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단락의 주제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락, 말하자면 이 뒤에 단락의 주제가 이거고, 이 단락의 주제가 뭐고 이거고, 이 앞 단락의 주제는 그럼 뭐겠느냐? 이 단락의 주제는 주제 제목,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맛의 경험은 어찌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단락이 사회적이거나 집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거냐? 아까 키워드가 뭐였냐면 비교대조를 통해 가지고 역사, 응? 맛의 역사야.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식으로 형용사니까 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history라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history를 이용해 가지고 형용사로 해석이 되면 historical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맛의 경험은 역사적인 것이다. 이게 이 단락의 주제라는 거지. 그리고 제목 그냥 이렇게 붙이면 뭐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내면 이제 이 부분을 또 빈칸 추론 문제로 내면 빈칸 추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